양도세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작년에 무려 100억이 넘는 상가를 파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세금 1억 낮춰드렸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입니다. 자, 어떻게 세금을 아끼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절세는 염지훈. 작년에 저를 찾아온 한 어르신이 강남 상가를 100억 원이 넘게 파시고 양도세 신고를 의뢰하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이 아는 내용 한번 물어볼게요. 양도세 계산을 의뢰를 하려면 그 양도인에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물건지 주소 알아야죠. 그리고 보유기간, 그게 주택이라면 거주기간도 알아야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양도가액이다. 얼마에 팔았는지를 알아야 양도세 계산이 시작이 되는데, 자, 양도가액을 안다면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취득가액도 알아야죠.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 차익이 계산되는데, 작년에 저를 찾아오신 그 어르신 양도가액은 100억이 훨씬 넘는데 취득가액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죠. 어르신, 취득가액 얼마죠? 물어봤더니 글쎄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에 사셨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40년이 넘으셨어. 40년이 넘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까먹고 모르신다. 아이, 그래도 좀 기억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 월 1억 원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래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잘 기억 안 나고. 그렇죠. 그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분은 계약서를 잃어버리셨어. 40년이나 됐으니까. 아마 있다 하더라도 종이가 완전히 색깔이 바래서 노랗게 돼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주셔야지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40년 전 계약서가 어딨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이 취득가액을 1억 원쯤 이렇게 써야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취득가액을 인정 못 받거든요.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가 정말 없다면, 내가 그 가격을 모를 땐, 자, 도득세법 제97조에 근거해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르신 취득가액 1억 원쯤이 아니라 4억 원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취득가액이 3억 원이 올라가면서 소득세 약 1억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1억 원을 이렇게 쉽게 1억 원을 아꼈어요. 예. 바로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경우에 그런 거는 아닌데, 첫 번째는 실제 취득가액이 1억 원쯤인데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그 환산 취득가액이 4억 원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취득가액보다 환산가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이 유리한지 환산가액이 유리한지는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 취득한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일부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세무서를 기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 계약서가 있는데 그걸 쓰는 것보다 환산가액을 쓰는 게 취득가액이 더 올라가니까 거짓말로 저 계약서 잊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산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전 소유자 있죠? 그 양도인이 양도를 했을 때 그 사람도 양도세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신고 내용은 세무서의 전산으로 계속 보관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 내용을 세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약 10년 전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할 때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는데 그분께서 환산가액을 적용했어. 근데 그 실제 양도한 가액을 세무서의 전산 자료로 보관이 돼 있더라. 그래서 저는 환산가액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낮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 서류를 다 찾아봤더니 그 계약서가 실제로 있더라. 그래서 그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원래 내야 될 양도세와 신고불성실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저한테 부동산을 판 사람이 양도세 신고를 할 텐데 양도가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 양도세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그걸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을 적용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이제 새로운 양도인 이분 입장에서는 이 신고 내용을 알고 싶죠.
그런데 이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은 결국 내가 신고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거죠. 이 다른 사람의 양도세 신고 내용은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없게끔 돼 있죠.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그 취득가액 확인을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공유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죠. 그런데 만약 그 계약서를 잃어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만약에 나에게 부동산을 판 그 양도인의 양도세 신고서 상에 내 취득계약서가 있다면 내가 신고한 환산가액은 부인되고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작년에 오셨던 손님 있잖아요. 네네네. 100억에 그 부동산을 팔았다는 분. 네. 그분 세금 내니까 얼마 남았나요? 저 진짜 너무 궁금한데. 그분은 저도 그때 그 1억쯤에 샀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입이 딱 벌어졌죠. 양도 차익이 99억. 근데 사실 그분 160억이 했어요. 양도가액이 160억이었고 취득가액이 그분 왈 1억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 나온 세금이 한 50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160억에 팔아서 50원의 세금을 내도 110억 정도 남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 2006년부터는 등기부등본에 실제 매매 가액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금액 및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첨부해서 내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한 방에 끝나고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여기서 소득세법상 환산 취득가액 관련된 그 규정과 실제적인 계산 방법을 우리 세무법인의 부대표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그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 시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정말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진짜로 잃어버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세법상에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리고 환산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취득 당시에 그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법령 하나 띄워드릴게요. 소득세법 제97조 시행령 163조를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면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순서로 이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환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식이 나와 있어요. 조금 어려워 보이시나요? 간단한데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있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하려는 양도가액이 있겠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비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양도가액을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을 한번 이 산식에 맞춰서 간단하게 구해보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라고 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라고 하고요. 제가 1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환산 취득가액은요, 제가 10억에 팔고 양도할 때 기준시가가 2억 원이고 네.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1억이잖아요. 아, 그렇죠. 기준시가랑 실제 양도가액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취득할 때는 1억이었지만 지금 팔 때는 기준시가가 2억이고 나는 지금 10억에 파니까 이 비율로 계산된 5억 원.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5억. 그렇죠. 네. 그럼 계약서를 잊어버렸을 때 이런 산식에 의해서 그 취득가액을 5억으로 잡아주는 거네요.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계산되는 방식을 알았으니까 한번 양도소득세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화면에 계산 사례를 띄워드릴 건데, 가정은요, 상가고요, 20억 원의 양도를 했고 2000년에 취득을 해서 2025년에 이제 25년을 보유하고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취득 시 기준시가는 6억 원이고 양도 시 기준시가는 12억 원이고요. 실제로는 뭐 6억 원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양도가액은 20억 원이고요. 취득가액은 매매한 실제로 취득한 6억 원에 우리가 자본적 제출이라고 오래 보유하다 보면 베란다 샤시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보일러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발생을 하면요, 취득가액은 7억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 경비는 이제 팔 때, 양도할 때 당시에 발생한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5천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양도 차익이 한 12억 5천 정도 나오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제 30%와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이 3억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실제 취득할 때 6억 원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을 해볼게요. 양도가액 20억 원이고요.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은 계산 산식을 다시 보시면 이번엔 양도가액이 20억이 되고 12억 분의 6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계산된 환산 취득가액은 10억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유하면서 베란다도 좀 이제 샤시도 바꾸고 보일러도 바꾸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환산 취득가액을 썼을 때는. 아 진짜요? 네, 이 금액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기타 필요 경비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들어갔는데 실제 경비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고 1,800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저거는 취득시 기준 시가의 3% 이렇게 딱 적용이 돼요. 취득시 기준 시가가 6억 원이니까 3%인 1,800만 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 환산 취득가액이 유리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큰 자본적 지출액이 들어갔다. 5억 원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6억에 취득을 했고 자본적 지출이 5억이면 취득가액이 11억 원이었을 텐데 이거를 환산 취득가액을 쓰면 하나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거죠. 상황에 맞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양도차익 나오고 이제 산출세 계산되는 거 보시면 2.5억 원 정도 나오고요. 한 8천만 원 정도는 이제 실제로 취득한 것보다 환산 취득가액이 적게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기준시가 비율이 취득시 기준시가보다 양도시 기준시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 이런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액이 오히려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거는 그런데 자기가 쓰고 싶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가 정말 실제로 없거나 정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 적용을 하시고요. 요즘에 국세청에서 그 세금이 추징되고 이러면은 사례집을 발간을 하거든요. 세금 톡톡 뭐 이런 이름으로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환산 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했다가 추징당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여기 또 그림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름이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 포인트네요. 검색하시면 모두 다 볼 수 있는 자료니까 한번 같이 검색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이 어떻게 했냐면 A 상가라고 해서 2002년에 이거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6억 원 주고 분양을 받은 다음에 2024년에 팔면서 한 20년 지났으니까 내가 얼마에 분양 받았는지 모르겠지 하고 이제 환산 취득가액으로 10억 원으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6억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국세청이 그걸 신고를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초에 처음에 분양을 해준 법인한테 이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얼마에 분양했는지, 얼마에 취득세 신고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니 너는 계약서 없지만 내가 분양 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 거래가액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무려 1억 3천만 원을 추징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 계약서 없고 모르겠지 뭐 이러고 이렇게 쉽게 이제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고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게 맞는지 반드시 이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우리 세무법인의 부대표 최승혁 세무사님 강의 잘 들으셨어요? 만약 오래전 취득한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셨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취득계약서를 분실해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은 할 수 있지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게 세금을 오히려 더 낼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취득계약서 잘 보관하셔서 양도소득세 절세하세요.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